새를 보러 와요 새 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 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 보라 새 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혜연. 저는 루미. 저는 도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들리실 수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저희가 대면으로 녹음을 하지 못하고 지금 화상으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잡음이 들리거나 목소리가 뚝뚝 끊기거나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화상으로 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새를 한번 소개해드려 볼게요. 오늘 저희가 소개할 새들은 바로 양진이 속에 속하는 새들입니다. 양진이 속은 속명이 카르포다쿠스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고대 그리스어로부터 기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카르포는 열매라는 뜻이고 다쿠스는 다쿠노에서 온 건데 베어 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열매를 먹는 애들이다. 먹성이 좋은 속이다라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런 잘 먹는다도 물론 특징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양진이 속의 새들은 도감에서 보시면은 핑크빛이에요. 도감이 이 페이지가. 그래서 빨강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속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진이 속에 있는 새 종에 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진이들, 그러니까 양진이 속에 속하는 새들은 영어로는 주로 빨강색, 분홍색을 띠는 종이 많아서 로즈 핀치라고 불립니다. 장밋빛 핀치라는 뜻입니다. 이제 핀치는 되새과의 총칭이죠. 그래서 이 속에 속하는 애들은 어쩌고 로즈 핀치, 저쩌고 로즈 핀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소개할 새는 팔라스스 로즈 핀치. 그러니까 팔라스하고 어포스트로피 S인 거예요, 지금. 팔라스의 로즈 핀치 양진이입니다. 이 양진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실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안 뭔가 익숙하세요? 새를 보기 전까지는 뭔가 새 이름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양진이? 뭔가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옛날 여자의 이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황진이 같은? 맞아요. 황진이, 양진이? 그쵸. 옛날 이름 중에 무슨 진이 이런 이름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뉴스에 뜬 것 중에 핑크 참새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뉴스를 봤어요. 누가요? 핑크 참새. 양진이가요. 양진이가 핑크색 참새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소개된 뉴스를 봤어요. 근데 확실히 뭔가 한번 SNS에서 새가 유행을 타는 게 종종 있는 일인데 양진이가 핑크빛 참새다 해서 사람들이 참새는 진짜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엄청 많이 관심을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이 양진이가 분홍색이다 못해서 붉은색인 깃털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연구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은근히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시아에만 살아서 연구 결과가 없나요? 그쵸. 얘들이 주로 아시아 지역,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를 하는데 이렇게 아시아에만 분포하는 종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분포하는 종에 비해서 연구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 중에 하나인 듯 합니다. 네. 양진이는 크기 16에서 17cm의 새입니다. 수컷은 진홍색, 암컷은 갈색을 띱니다. 수컷의 생김새를 전반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일단 배경으로 진홍색을 칠해놓고 이마랑 부리 아래 그리고 턱 부분이 약간 희끗희끗합니다. 그러니까 흰머리처럼 배경은 이제 빨간데 희끗희끗한 깃털이 있어요. 그리고 등에는 검은 줄무늬가 있는데 배경은 여전히 진홍색이고 날개랑 꼬리는 검은색
이고 갈색이랑 분홍색이 섞여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암컷은 몸이 전체적으로 황갈색인데 머리랑 가슴 부위가 붉은기가 도는 갈색이고 또 허리 부분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뒷모습을 봤을 때 등 뒤로 빨강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느낌을 주는데 이게 아주 멋집니다. 평가를 해보시와요. 본 적이 없어서 평가를 못 하겠어요. 사진으로는 보신 적 있잖아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예뻐요. 맞아요. 그저 어떻게 이런 분홍빛의 새가, 동화 같은 새가 존재하지? 이런 생각? 이런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새는 사실 사진의 신뢰도가 낮아집니다.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할 때 더 예뻐 보이게 하려고 보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분홍색으로 한다든지 뭐 더 빨갛게 한다든지 그래서 사진에서는 정말 쨍한 분홍색 빛의 애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뭐 얼마나 분홍이겠냐 갈색빛 분홍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근데 실제로 봤는데 정말 분홍색인 거예요. 이게 빨강도 아니고 연분홍도 아니고 완전 진분홍이에요. 진한 분홍색. 그래서 딸기에다가 약간 흰색을 조금 더 섞은 정도의 분홍빛이에요. 약간 딸기를 밀가루 위에서 굴린 것 같은 생김새인가요? 그럼 밀가루가 얼마나 많이 묻었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그리고 암컷도 그 머리랑 가슴 부위에만 분홍빛이 있다 했는데 그 분홍색이 제법 진해서 정말 황홀했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암컷, 수컷 둘 다 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 자리에 암컷, 수컷, 그리고 미성숙 수컷까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 본 장소에는 현재 약 30마리의 양진이가 동시에 발견되고 있는 그런 네? 동안 저희 질투심 유발 금지거든요. 조심해주세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철새입니다. 그리고 도감에는 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흔하게는 볼 수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지금 3명 중 약 1명만 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다들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도 루미님처럼 양진이는 흔적도 본 적이 없고 얼마 전에 제가 탐조를 갔는데 루미님이 양진이에요 라고 소리쳤는데 양진이가 아니었던 때까치였던 그런 추억밖에 없습니다. 정말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때까치의 주황색을. 아니 근데 그때 뭔가 빛이 약간 더 붉어 보이게 했어요. 때까치를. 그리고 약간 머리가 작아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양지인 줄 알았죠. 아쉽네요. 양진이 머리가 작나요? 때까치보단 작을 것 같습니다. 때까치가 머리가 큰가요? 토론하는 것 같아. 그럼 때까치 양진이 수컷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죠. 약간 붉긋붉긋한. 아니 그때 제가 일단은 시력이 잘 교정되지 않는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약간 그 주황색이 붉은색으로 보였을 뿐더러 그게 전반적인 몸통에 약간 빛이 번져서 온몸에서 그런 붉은 빛이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루머를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도 원래는 작년까지는 정말 본 적이 없었고 양진이는 본 적 없었어요. 그래도 막 이렇게 원 없이 봤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겨울에 좀 많이 봤습니다. 뭐야 방금? 몰라 모르는 사람이 막. 어라라.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양진이는 이제 무리로 날아와요. 그래서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쩌렁쩌렁 뭔가 이 소리 같은 걸 파르륵파르륵 내면서 와서 관목이랑 키 작은 나무에 주로 많이 붙어 있고 그 속명의 이름답게 뭐를 계속 먹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열매나 겨울눈 같은 거를 입에 덕지덕지 묻히고 쩝쩝대던 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사진을 찍으면은 모든 양진이의 부리가 절대 안 깔끔하고
무조건 초록색 같은 뭔가가 묻어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야무진 양진이들의 사진을 꼭 보고 싶은데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모리 중에서 이제 수컷도 아름답게 잘 관찰하고 암컷도 너무 예쁘겠다 부들부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관찰하고 이성숙 수컷이 암컷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더 빨간 끼가 더 돌거든요. 그런 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쩝쩝대면서 한참 먹다가도 어느샌가 또 다 떠났어요. 근데 20마리가 있으면은 막 이렇게 3마리만 남기고 17마리가 떠나면은 그 3마리는 또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먹기만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관찰했을 때 양진이가 하고 있던 일은 오로지 먹거나 떠나거나 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진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겨우 탱크들이 하는 일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친구도 열심히 한국으로 날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을 다시 포동포동하게 찌우려면은 잘 먹어야 되겠죠. 그건 그래요.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올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삶의 분홍색을 조금 더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개할 양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마 양진이 도감 페이지를 보시면 양진이 바로 아래 양진이와 정말 똑같이 생긴 새를 발견하실 텐데요. 그 친구가 바로 긴꼬리 홍양진이입니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그러니까 탐조 완전 초보일 때는 이 둘을 대체 어떻게 구분하지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둘이 비슷한 외형을 하고는 있지만 각자 특징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긴꼬리 홍양진이는 양진이처럼 참새목 되새과의 새입니다. 양진이랑은 크기가 비슷해요. 16cm의 몸 길이를 가지고 있고 체중은 이제 수컷은 18g, 암컷은 14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진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월동하는 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진이처럼 이제 사람들이 겨울에 만나고 싶은 선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김새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암컷이랑 수컷이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수컷의 생김새에 대해서는 일본 이름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일본어로 긴꼬리 홍양진이는 베니마시코라는 이름이에요. 베니는 붉다는 뜻이고 마시코는 일본의 옛날 말로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원숭이처럼 빨간 새라는 뜻인데요. 이런 이름처럼 수컷은 얼굴 주변부터 귀 뒷부분, 가슴 아래가 굉장히 분홍색인데 이제 붉은색에 조금 가까운, 그러니까 진분홍색의 색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털들은 약간 이제 분홍빛이 도는 은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진이랑 구별되는 특징은 날개에 우리가 흔히 날개에 그어진 선이다 해서 윙바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윙바가 굉장히 진하고 뚜렷해요. 양진이보다 진하고 뚜렷하고 두꺼운 윙바가 2개 있고요. 이건 암컷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윙바가 무슨 색인가요? 윙바가 흰색입니다. 흰색. 그래서 멀리서 보시면 날개에 2개의 흰 반점이 있다고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처럼 양진이보다 꼬리가 확실히 길고요. 이제 두 종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긴꼬리 홍양진이에게서 은백색 털이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양진이와 긴꼬리 홍양진이의 차이는 먼저 꼬리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은백색 털이 긴꼬리 홍양진이가 더 많고 그리고 윙바가 긴꼬리 홍양진이가 훨씬 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암컷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자면 암컷은 갈색이에요. 분홍빛을 띠고 있지는 않고 연한 갈색에 양진이 암컷이랑 조금 비슷한 색을 띠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수컷처럼 진한 2개의 흰색 윙발을 가지고 있고 꼬리가 길다고 해요. 도리님과 혜연님은 둘을 구분할 수 있으실 것 같나요? 꼬리 길이로 구분을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다른 세부적인 깃털 막 색 이런 거로는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제 이론서를 열심히 읽고 약간 영상과 사진을 많이 봤지만 뭔가 실제로 제가 필드에 나가서 봤을 때 잘 구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데요. 혹시 만약에 구독자분들께서 이 두 종을 관찰하신 분이 계신다면 뭔가 댓글로 동정 포인트를 적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김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 다른 생태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월동을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생태 현황을 살펴보면은 유라시아 전역에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의 중앙 지역, 일본의 북쪽 지역,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서 여름을 나고 겨울까지 나는 새들도 있지만 이제 일본은 이동을 해서 우리나라나 북한이나 그런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서식지는 온대 기후, 숲, 초원 이런 곳에서 사는데요. 주로 이제 나무의 풀씨나 새순, 열매를 빼먹으면서 지냅니다. 근데 이제 번식기에는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곤충류를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잡식성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실 때는 2개체에서 4개체 정도 같이 다닌다고 하는데 이제 경계심이 심해서 멀리서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꼬리 호양지니를 관찰을 하실 때는 이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뭐 어떤 새를 관찰하든 사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북한에서 번식한다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흔하게. 북한에서는 번식하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내려와 주지 않는 거죠? 물어봐요. 네. 다음에 긴꼬리 홍영진이와 한번 통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시원하긴 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번식하기에는. 시원. 시원 근데 긍정적인 여름에는 단어다. 시원하지 않을까? 아, 그쵸.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양진이의 심정을 알고 싶다. 네. 그리고 이제 키작은 나뭇가지 위에 나무 껍질, 마른 풀, 가는 뿌리 등으로 밥그릇 모양의 둥지를 만들어서 번식한다고 해요. 정말 귀엽죠? 네. 그리고 이제 울음소리 같은 경우는 삐뽀뽀뽀, 핏, 피퓨 이렇게 우는데 뭔가 저는 구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새들과 멀리서 이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울음소리만을 듣고 이 친구는 양진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분해야지 보시는 거예요. 울음소리를 듣고 여기 있겠거니 이렇게 죽 쳐야지 보시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셨어요? 양진이 보셨을 때? 아니요, 냅다 있었어요. 행운의 주인공. 양진이가 안 울고 그냥 냅다 있었어요. 부러워요. 저도 부럽습니다. 그쵸, 사실 이제 울음소리로 찾는 새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만 울음소리가 정말 귀엽더라고요. 정말 피표 약간 리듬감 있게 운다고 해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어떤 새가 안 그러겠냐마는 하여튼 정말 귀엽고요. 어떤 사람이 긴꼬리 홍양진이를 관찰하고 이렇게 썼어요. 몸의 방향을 바꿀 때 울음소리를 낸다. 라고. 그래서 정말 꼭 관찰해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움직일 때마다. 움직였어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긴꼬리 홍양진이도 비행을 할 때는 파형 비행을 한다고 하니까 겨울철에 파형 비행을 하는 새를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우리가 긴꼬리 홍양진이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완전 꿀팁이에요. 비꼬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파도 모양으로 나는 새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까치도 파형으로 날아요?
아니지 않아요? 까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박구리랑 할미새. 딱따구리. 근데 긴꼬리 홍양진이도 이제 정보를 찾으려고 검색을 해보니까 결과는 꽤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뭔가 실질적으로 약간 이 긴꼬리 홍양진이나 양진이의 생태가 어떻다 하고 적어놓은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근데 외형이 수컷의 외형이 정말 눈에 띄는 외형이다 보니까 이제 사진 찍으시는 분들께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양진이 검색했을 때 제가 기대했던 거는 분홍색이 야생에서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뭔가 더 돼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사실상 없었고 그런 점에서 좀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그래서 분홍색이 사실 눈에 띄잖아요. 잘 안 띄는 게 아니라 딱 띄더라고요. 전 적당히 분홍색이면 안 뛸 거라 생각했거든요. 약간 빨간 낙엽들이랑 비슷할 거라고. 근데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래서 뭐 눈에 잘 안 띄어서 이런 색깔 선택했다기보다는 암수 색깔이 너무 다르니까 그냥 이 분홍색이 암컷의 수컷 선택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먹은 그런 수컷이 그런 빨강색, 그 자연의 빨강색이 다 카로테노이드라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분홍색이 카로테노이드라면은 이제 식물에서 잘 먹어가지고 그 카로테노이드를 몸에 더 잘 축적해서 그걸 잘 발현한 수컷이 더 때깔이 고와지고 암컷이 그런 건강한 수컷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그냥 분홍빛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만 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우리가 보는 색깔이랑 또 새들이 보는 색깔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새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궁금해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겠지만 뭔가 빨강색이 새들한테는 다른 의미로 보이려나? 별로 눈에 안 띄는 방식이 될 수도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새들 눈에 띄든 말든 어쨌든 사람으로부터 눈에 안 띄어야 어느 정도 살아남잖아요, 진화적으로. 그게 뭐 새들이 너 눈에 안 띄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다른 포식자가 눈에 띄어버리면 그냥 그건 죽는 거잖아요, 그 개체들은. 그 새들의 생각과 관련 없이 포식자들의 생각도 우리 같은 포식자들의 생각도 진화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홍 친구들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뭔가 사실 이제 분홍색 정도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야생에서 눈에 정말 띄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포식자뿐만이 아니라 인간한테도 굉장히 눈에 띄어서 뭔가 약간 관상용으로 잡힌다던가 이런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위키백과에는 이런 한 줄이 적혀있긴 하더라고요. 관상용 새로서 조금 유행했고 세상에서 탈출한 개체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영미권의 위키백과에선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근데 유럽에는 좀 소수의 양진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까 싶기도 하네요. 근데 약간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현재 멸종위기라던가 전혀 그런 위기에 처하지 않은 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긴꼬리 홍양진이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긴꼬리 홍양진이에 대해서 중국종과 시베리아 일본종으로 나누자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긴꼬리 홍양진이의 분포가 불연속적이라고 합니다. 중국이랑 비슷한 위도에서만 생활을 하는 양진이들과 시베리아와 일본 사이를 이동하는 양진이들로 크게 그 두 종을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두 지역의 새들이 잘 섞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 깃털 패턴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중국종을 남부종, 시베리아 일본종을 북부종이라고 했을 때 북부 그룹이 좀 더 은빛을 띠고 윙바 같은 경우도 북부종이 훨씬 더 넓고
꼬리깃 같은 경우도 북부종이 꼬리깃 중에서 3개가 반드시 흰색인데 반해서 남부종은 바깥쪽 하나만 꼬리깃이 흰색이라고 하고, 이런 일관된 외형적 특징들을 보이기 때문에 유전학적 차이를 알아보고자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보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2가지 주요 분기군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종을 나눠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물학은 잘 모르는 탐조 관심자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종이 분화된다면 난 양진이 동정을 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이 연구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시는 분들은 긴꼬리 홍양진이를 이제 구글 학술 검색의 영명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마 바로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긴꼬리 홍양진이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새는 솔자새입니다. 솔자새는 모든 탐조인이 보고 싶어하는 새 1위에 뽑혔는데요. 1위 기준이 있나? 물론 이 설문조사는 저 혼자 참여했긴 합니다. 솔자새가 막 대중적으로 유명한 새는 아니고 저도 새를 좋아한 뒤에 알게 되었는데요. 익숙하지 않으실 여러분들을 위해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 중에 솔자새 전문가가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솔자새도 앞에서 나온 양진이랑 긴 꼬리 홍양진이처럼 그 되새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되새과의 대표 주자인 되새와 매우 닮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되새과 친구들이 그렇듯이 부리가 엄청 두꺼운데요. 근데 또 여기 솔자새의 부리가 아주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자새 몸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8cm. 네? 12cm. 16cm입니다. 8cm의 2배. 아, 이죠? 18cm라고 했어요, 저. 아, 그냥 8cm 아니구나. 그러면 혜연님이 아주 잘 맞추신 걸로 할게요. 오예. 그래서 양진이랑 긴꼬리 홍양진이처럼 수컷과 암컷이 다르게 생겼는데 수컷 기준으로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컷은 또 몸통이 여기도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친구들이 공통점이 붉은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날개와 꼬리 부분만 약간 어두운 갈색입니다. 그래서 뭔가 몸통만 보면은 양진이나 긴꼬리 홍양진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암컷은 노란빛을 띠는 갈색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 또 막 자세히 봐보면은 이 노란색이 막 가짜 노란색이 아니라 그 방울새 노란색 아시죠? 그런 노란색 같은 털색이 또 숨어 있더라고요. 가짜 노란색이 뭐예요? 아, 어떻게 보면 잘 노란색이라고 쳐줄 수도 있겠다 하는데 갈색인 거죠. 아, 근데 그게 아니고 갈색이 아니고 진짜 노란색이라고요? 전체적으로 갈색인데 그 방울새 같은 노란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멀리서 보면 갈색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아니 양진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이거 만나봤자 뭐 다른 것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어라? 이제 하지만 이제 솔자새의 가장 큰 특징인 부리가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안심된다. 그쵸. 마음이 편안해지죠? 네. 솔자새의 영어 이름은 레드 크로스빌입니다. 얘 빌이 불이라는 뜻인데요. 크로스빌 하면은 부리가 교차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위쪽 부리와 아래쪽 부리가 교차되어 있고 이렇게 독특한 부리를 가진 이유는 먹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어 이름인 솔자새도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꿀과 잣. 그쵸. 열매 이름이요? 침엽수, 맞아요. 솔은 소나무, 잣은 그 여러분들이 아는 잣입니다. 그래서 솔자새의 주요 먹이 중 하나가 솔방울인데요. 교차되어 있는 부리 끝을 닫힌 솔방울 조각 사이로 밀어 넣으면은 조각 사이에 틈이 생기고 그때 씨앗을 쏙 빼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그 저희가 옥수수 먹을 때 그 옥수수 하나를 이제 꺼내려면 그냥
뽁뽁하고 나오지 않고 막 애를 막 이렇게 비틀어서 뜯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솔방울 안쪽을 이 부리를 막 비틀어서 뜯습니다. 오. 또 부리와 관련돼서 재밌는 거는 제 아기일 때는 막 태어날 때부터 부리가 교체되어 있진 않아요. 이게 아기일 아, 때는 다른 새처럼 이렇게 부리가 일자로 자라는데 이제 신기하다. 자라면서 부리가 엇갈리게 된대요. 그리고 이게 부리가 엇갈리는 게 어떤 거는 위에 부리가 왼쪽으로 가고 어떤 애들은 뭐 위에 부리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것도 다 굉장히 개체마다 궁금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헐. 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네요? 맞아요. 왼부리, 오른부리. 그럼 완전 후천적인 형질이네요? 무슨 형질이요? 후천적인 형질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모두가 부류가 엇갈리는 그 결과로는 가는 거죠. 아, 진짜? 그러면은 내가 음. 만약에 솔자세지만 약간 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밥 알러지 이런 것처럼 솔잣 알러지가 있어서 솔잣 말고 다른 먹이를 만약에 섭취한다? 좀 적게 먹어도? 네. 그러면 안 흘 수도 있는 걸까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 친구가 그렇게 할지는 저도 그렇게 솔자세를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적은 없어서. 이게 생물학적인가? 근데 막 뭔가 돌연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진 않을까? 부리가 안 엇갈린 솔자세? 어. 근데 그게 막 알러지 때문에 안 엇갈린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자라면서 우리가 엇갈려야 하는 시기에 뭐 이제 뭐 다른 일이 있었다거나. 충격적이네요. 어렸을 때 안 엇갈려 있다는 사실이. 근데 그쵸. 너무 신기한 게 부리가 사실 크기나 길이를 봤을 때 네. 엇갈릴 수밖에 없는 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엇갈리지 않는 애들은 아예 발육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엇갈리지 않는 애들이 있냐 없냐를 지금 모르겠는? 음. 없을 수도 있어, 미궁으로. 엇갈린 애는. 맞아. 근데 있지는 않을까? 한 마리라도? 근데 이게 왜냐면 솔자세가 부리가 휘어져 있는 게 단순히 이렇게 부리가 뭐라 그래야지? 이렇게 디비디비딥 맞나? 그거를 되게 손바닥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부리가 위에 부리도 휘어지고 아래 부리도 휘어지는 그런 형태니까 뭔가 아예 애초에 안 휘어지는 개체도 있을 것 같고 가능성은 무한하다. 이게 뭐야. 결론이 결론은 저희는 포텐셜이네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추가로 추후에 연구를 해서 알게 되면은 저 혼자 알고 있을게요. 알아? 새로운 특집으로 해. 그래요. 아. 아. 그래서 한국에는 겨울에 찾아오거나 아주 드물게 나그네 새로 올 때도 있대요. 그래서 솔자새가 먹이가 침엽수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침엽수가 많은 곳에서 보기 쪼끔 더 쉽다고 해요. 물론 이게 정말 쪼끔 더 쉽기 때문에 또 침엽수림이 우리나라에 적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다. 모든 게 포텐셜로 끝나네요. 솔자새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침엽수림 하면은 이미지가 약간 엄청 고위도에 눈이 잔뜩 쌓인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소나무나 잣나무 그런 걸 보면은. 아이가? 근데 최근에는 남해나 대전 같은 곳에서도 발견된다고 해요. 좀 남쪽에서도. 음. 음. 그래서 제가 또 솔자새 관련해서 막 열심히 검색을 해 봤는데 계속 나오는 수식어가 유목민 같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니 얘네들 유목민같이 생기지는 않았는데' 물론 유목민에 유목민같이 어떻게 특별한 생겼어? 이미지는 없고요. 그냥 저의 생각이었어요. 일반적인 새들은 겨울에 따뜻한 남쪽으로 가고 여름에 번식을 위해서 북쪽으로 가잖아요. 정말 저희가 세보라에서 설명한 대부분의 새들이 그런 형태로 이동을 하는데 솔자새를 포함한 그 크로스빌 무리들이 있어요. 이제 솔자새는 뭐 레드 크로스빌이면 뭐 스코틀랜드 크로스빌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크로스빌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이런 이동 패턴을 따르지 않는대요. 오. 솔자새의 이동 기준은 어떤 거에 따르냐면 먹이의 유무,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소나무 열매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음식이 있는 곳으로 어디든 향해서 이 친구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동하는지도 추측하기 매우 어려운 새입니다. 뭔가 멋진데요. 아니, 그니까. 너무 생존과 연관되는 거지만 뭔가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먹기 위해 산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산다. 맞아, 맛집 탐방하면서 다니는 거야. 근데 제가 알기론 다른 새들도 먹이에 의해 이동하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나요? 근데 이 친구들 아예 패턴이 거의 없대요. 연구했는데 패턴을 못 찾은 건가요? 아니면 연구를 안 한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둥지를 만들 때도 기간이나 장소 상관없이 먹이만 많이 찾을 수 있는 곳이면은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솔자새 이동 패턴을 연구를 한 사람이 당연히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 어딘가에서 2007년부터 980마리의 솔자새에게 밴딩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한 몇 년 동안 이제 그 밴딩을 한 새들을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마리만 돌아왔대요. 그 980마리한테 밴딩을 했는데. 그리고 우와. 1960년부터 또 다른 연구에서 1960년부터 16,000마리의 솔자새에게 밴딩을 했는데 그 밴딩을 한 곳에서 마주친 애들은 48마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아주 비율이 낮죠? 그러니까 네, 늘 신기해요. 오던 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안 오고 이런 게 지속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얘들이 이런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궁금한 게 네. 얘네가 먹이에 따라서 그렇게 이동을 했다면 그 얘네들이 오지 않은 시기에 또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의 생산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나요? 제가 알아요? 그것까지 연구에 적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까지는 안 적혀 있었어요. 약간 학회에서 질문을 하는 질문 같았네요. 네, 죄송해요. 방금 약간 학회 몇 번 갔다 오셨다고 지금 학회 물들으셨어요. 방금 정말 연구자 같은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토론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 연구 통제되어 잘못해서 있는. 연구비 뱉어내야 될 것 같아요. 공급이 잘- 뱉어내진 않아요. 아 그래요? 뱉어낼 연구도 있던데. 다들 솔자새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네, 여기 세보라 멤버들은 아무도 보지 못한 걸로 너무 하겠습니다. 불규칙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요번 겨울에 봤다는 소식을 좀 들은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오. 하지만 네. 사실 저 태연이도 네이처링에서 그 솔자스의 위치가 찍힌 장소들을 줄곧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못 네. 봤어요. 전략적이셨는데도. 양진이 보셨으니까 괜찮아요. 그쵸, 양진이. 솔자새 친구 보셨잖아요. 맞아. 근데 솔자새는 진짜 만나고 싶긴 해요. 그니까요. 어떻게 그런 부리가 존재하지? 그 막 그 먹방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 부리로 진짜 그 솔방울을 먹는 모습을. 저의 탐조 인생 목표입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근데 파이팅! 대색가니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봐요. 대색가라고 다 볼 수 있나요? 아니 먹는 모습을요. 아, 네. 화낼 뻔했어요. 근데 전 하나 말하고 싶었던 게 네. 약간 양진이랑 되게 다르게 생겼다? 솔자스는 뭔가 핑크가 아니라 주황인 느낌 아니에요? 사진으로 봤을 때? 그런데 또 빨갛던데? 근데 이게 주황빛 빨강이 있고 약간 양진이는 빨개진 사진을 봐도 그게 핑크빛 빨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파란색을 섞어야 핑크가 되잖아요. 약간 느낌 알죠? 근데 솔자스는 어떻게 노랑을 섞어야지 되는 그런 주황에서 빨강의 그런 색깔. 맞아, 결이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아. 약간 다홍색 스타일? 맞아. 근데 그리고 뭔가 솔자새는 회색 부분이 많지 않나요? 맞아. 그리고 양진이는 뭔가 흰빛이 도는데 솔자스는 검은빛, 회색빛 이런 게 더 도는 것 같아. 그리고 전 맞아. 암컷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야, 약간 암컷이 노란 빛을 띠는지 몰랐어요. 그 올리브 색을 띠는지 몰랐어요. 맞아, 암컷 귀여워.
근데 제법 올리브색. 띄던데? 그니까 방울색 완전 딱 그 방울색. 그니까 갈색도 아니에요 진짜. 암컷 너무 귀여운데요? 약간 상무솔색 스타일 그 노란색. 아니 약간 수컷이랑 빨강이랑 진짜 노랑이 세트로 가는. 맞아. 수컷이랑 밑그림은 똑같은데 약간 펜선까지 똑같은 것 같은데 색이 완전히 달라서 보고 너무 싶다. 귀여워요. 그립다. 와 근데 진짜 그 올리브색이라는 게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일반적인 암컷한테선 찾아볼 수 없는 색? 뭔가 뒤통수가 약간 회색 앵무새 같기도 하고 너무 궁금한 귀여워. 게 만약에 암컷, 수컷 두 마리 한 자리에서 보기 vs 둘 중에 한 마리만 보고 솔잣 먹는 모습까지 보기 하면 뭐 고르실 거예요? 전자가 뭔데? 그냥 전자는 그냥 같이 있는 모습만 보는 거야? 밥 네. 먹는 거 못 보고? 네. 아 어렵네. 수컷이 밥 먹는 거 보기. 아 진짜? 응. 암컷이 먹으면요? 앞에 거 골라요? 아 아 웃겨.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전 암컷이 더 보고 싶은데. 사봐 사죠 뭐. 취향.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솔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번 겨울을 맞이해서 비슷한 되새과 친구들 3마리를 소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3마리들을 소개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저희가 이런 세보라 에피소드로 만들면은 저희가 본다는 속설이 있어요. 맞아요. 아세요? 기원의 의미? 네, 기원. 근데 하지만 그렇게 별로 실현된 적은 없긴 한데 뭐야? 어쨌든 뭐 언젠간 5년 안에는 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겨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의 또 첫 원격 녹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듣는 동안 약간 불편한 점이 있으셨더라도 아주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좋은 음질과 더 좋은 내용으로 세보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우리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